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비트코인과 이 가상자산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김외현 빈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승진 이후에 좀 업무는 어떠세요? 예전에 한국, 일본 리드하시다가 지금 동아시아 전체 커버하는 이 그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전문 매체 경무에 하시는 시달리고 거잖아요. 있지만 독자님들과 함께라면은 항상 즐겁습니다. 동아시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나라 일단 네네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까지 그냥 그렇죠. 같이 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베트남 동쪽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어떤 호텔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3조 원어치 갖고 있다는 게 난 이게 영자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3조 원어치 맞아요? 기업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 기업이? 맞습니다. 이게 일본 호텔 하면은 기억나는데 어디 있으세요? 일본 호텔 글쎄요. 저 일본 호텔은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네. 뭐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있긴 네. 합니다만 뭐 우리나라에도 도요코인 같은 데는 도요코인 그건 안다. 진출해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알겠네. 일본에도 호텔 체인이 많은데 네. 듣도 보도 못하는 호텔 체인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 회사 얘기를 오늘 일단 서두에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그 빈크립토에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일본의 그 일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 어떤 기업들이 사들였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계속 내보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게 그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참 트레저리라는 게 뭐 금고 또는 뭐 재무 그리고 미국 재무부를 아예 트레저리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만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기업은 메타플래닛이라는 메타플래닛 진짜 좀 낯선 이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텔 체인 이름은 레드플래닛이라는 레드플래닛 또 낯설어요. 이상하죠. 네, 또 낯설어. 낯선데 레드플래닛이 동남아에 호텔이 한 뭐 30-4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법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레드플래닛 일본 거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근데 일본의 호텔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일본에서는 3조 원어치 있으면 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 있는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인기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작년, 언제 샀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요? 작년 4월부터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다라고 선언을 하고서는 그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 일단 회사 갖고 있는 돈으로 살 건데 네. 그걸 위해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채권도 발행하고 네네네. 주식을 뭐 우선주 형태로 발행해가지고 증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돈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서 그게 지금 비트코인 원화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3조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를 확보를 한 건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메타플래닛 주가 그래프거든요. 주가예요? 네. 엄청 올랐다가 또 떨어졌네요. 뭐 떨어졌습니다. 일단 근데 2024년 지나면서부터 이게 막 오른 걸 아실 수는 있죠. 그러네요. 비트코인 사면서부터 오른 거는 맞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7월 달쯤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좀 떨어진 상태긴 합니다. 이 기사가 그저께 나온 기사거든요. 네.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면서 18,888개를 갖고 있다. 하나에 지금 한 11만 불 좀 넘죠? 그렇죠. 그러면 한 1억 4천 1억 5천 4천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만 개니까 계산이 어떻게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게 사내 유보금 같은 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축적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상장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초에 한 70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세 보니까 134개가 됐어요. 올해 지금 상반기가 막 지나갔는데 이 상반기 동안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상장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기업들은 뭐 알 수 없죠. 공개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공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장부에 이렇게 적어 놓은 회사만 따져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34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98만 개가 좀 넘습니다. 98만 개, 뭐 100만 개라고 치면 100만 개라고 치면은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 그 100만 개가 아직 안 됐는데 100만 개가 발행이 채굴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네. 희소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100만 개 가량이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어떤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보시죠. 이게 이제 상장 기업들, 공개한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이 비트코인 treasuries.net이라는 홈페이지를 가시면 여기에 이제 순위가 쭉 나오는데 1위부터 이 공개된 순위는 1위부터 공개 100위까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다 이름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는 게 트럼프 미디어가 있고 테슬라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7위에 메타플래닛 아까 얘기했던 일본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메타플래닛 빼고는 다 미국 회사죠. 14위까지 가도 헛에이지라는 그 캐나다의 채굴 회사 빼고는 다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가 일단 미국 회사들이 주로 가지고 그리고 있다. 맨 위에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63만 개 가까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2위가 마라홀딩스라는 채굴 기업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량이 한 98만 개 되는데 그 중에 63만 개는 스트래티지가 어마어마한. 저기는 어떤 기업이길래? 자, 스트래티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금 63만 개. 저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구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MSTR이라고 이제 그 티커가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도 비트코인 사는 회사로 한동안 그 비트코인 테마주로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미국 원래 뭐 하던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2020년부터 이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 축적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라는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사 모으자. 그래서 근데 2020년이면 그 이후에 하락장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전체 투자로 봤을 때도 수익이 60%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 벌어들인 돈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재선 뒤에 9개월 동안 지난 9개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보유량을 2배를 늘렸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방향을 굉장히 선명하게 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플래닛이 어떻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렸는지는 스트래티지를 따라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또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발행할 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값을 더 쳐주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그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오를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어차피. 그게 한 몇 배를 더 쳐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당 가격을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액면가하고 그 거래된 가격을
따져봤을 때 한 2-3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비트코인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거 가지고 일종의 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담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값을 더 쳐줘서 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는 그 거고. 사이에 또 비트코인 값이 올랐겠죠. 오르기도 했고. 네, 그렇죠. 오르면 담보 가치가 더 높아지긴 그렇죠.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뭐 담보 기능을 해서 무슨 하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담보는 그래도 아닌데 사실상의 담보 역할을 하고 사기 있는 같아요. 근데 폰지 사기라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실 텐데 뭐 일종의 굉장히 고도화된 금융일 수도 있죠, 이건. 그러니까 뭐 그게 달러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뭐 네. 그럴 수 있죠. 자산이니까. 네. 비트코인 달러도 자산이고 네. 비트코인도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아까 네. 테슬라도 있었고 네. 트럼프 미디어 뭐 특수한 것 같지만 테슬라 그리고 아까 그 호텔 기업 네. 그 메타플래닛 이런 데는 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어떤 사업상의 소용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논외로 하자고요. 우리 비트코인만 산다. 네. 근데 예를 들면 테슬라, 메타플래닛도 이제 그럴까요? 비트코인 기업인데. 메타플래닛도 그럼 테슬라 그렇게 같은 하다고. 경우에는 테슬라로 비트코인 어디에 쓸 비트코인으로 데가 있어야죠.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한다는 뭐 그런 거를 열어준 적이 있어서 테슬라도 약간 실제 효용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순위에 있었던 채굴 기업이라든지 네네네. 거래소, 코인 거래소 같은 곳들은 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논외로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처럼 코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거냐? 아까 이제 일본에서 이런저런 회사들이 그 비트코인을 축적하게 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들 보면은 어떤 뭐 철거 기업, 뭐 무슨 섬유 기업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왜 갖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일단 그들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지금 유보금 같은 걸 갖다 그냥 네. 화폐로 들고 있으면 이자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비트코인은 적어도 희소성이 있으니 이거는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라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휴자금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 산업, 이 암호화폐 산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교두보,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비트코인 트레저리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어쨌거나 이렇게 설득은 돼요. 근데 위험은 있잖아요. 물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현금도 위험성이 있죠. 근데 현금 위험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실물 자산도 있고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예금 같은 데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위험을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현금이 갖고 있는 위험을 약간의 이자와 그런 걸로 막아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격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네 번째가 사실 그래서 그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밖에 이제 안 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주식을 사려고 하고 채권도 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 가치를 점점 높이게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그런 요인이 최근엔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유행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이제 특이한 거긴 한데 회계 기준이 작년 말에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을 무형 자산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이 올라도 이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고 자산으로 보자. 뭐 어떻게 다른지 뭐 설명드리려면 너무 말이 긴데 어쨌든 가격 변동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그 즉각 반영되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갖고 있을 만한 거죠. 가격이 오르는 때에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재무제표가 좋아진다. 그렇죠. 성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막. 그럼 주가도 당연히 오르는 거죠. 네, 뭐 사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를 봤을 때 기업한테 동의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럴 가격이 수밖에 떨어지면 없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트레저리 전략이 위험한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저 슬라이드를 띄워드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은 일단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특히나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채권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을 한 상태인데 이자도 줘야 되고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손해를 보는 기간이고 이러면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비트코인 팔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파는 순간부터가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파니까 시장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또 한번 화들짝 놀라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악화되니까는 이 기업에는 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고 다시 또 급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있었던 주가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정도로 이게 실제 그 비트코인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이 주식을 사거나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원래는 한 주 발행해서 뭐 이만큼 얻을 수 있었던 돈을 요만큼밖에 못 얻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성장이 뭐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성장이 둔화된 기업한테 프리미엄을 얹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악순환의 뭐 그런 고리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업사이드가 있으면 똑같이 악순환, 맞습니다. 다운사이드가 가격이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가격이 얘기로 오를 이해할 때는 수 이제 있을 것 선순환이 같네.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몇 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원래는 탈중앙화 그리고 규제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 중앙 정부와 이 중앙은행의 그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어떤 거래를 하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상장 기업들이 자기들 주가 올리고 자기들 주주들을 더 모으려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 고안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 돈 찍어가지고 그 기업들 금융 기업들 살리는 데 쓰고 결국 은행들은 망해가지고 예금했던 사람들 힘들어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월가도 믿을 수 없고 미국 달러도 믿을 수 없고 미국 정부도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 이 새로운 통화 질서를 고안을 했던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는 것도 아주 큰 손 기업들한테 이 비트코인이 몰리는 현상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한 뭐 4% 이상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월가에서 뭐 블랙록 같은 그런 월가의 그 큰 금융 기업들이 ETF 상품을 내면서 ETF 상품을 만들려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월가의 이 금융 기업들이 이미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도 주로 미국 기업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큰 손이 되고 미국 월가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큰 손이 되고 그리고 작년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범죄 수익 같은 걸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내다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미국 정부도 이제 큰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거랑은 정반대가 되죠. 미국 그러네. 정부, 월가, 네. 미국 기업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들을 위한 이 탈중앙화 화폐라는 이 비트코인의 이상은 약화되는 그 정체성은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결국은 아까 그 큰 손들이 들어오고 음. 미국 월가가 작년에 들어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친코인 정책 내놓고 이번에 기업들이 막 코인 매집하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다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참여에 의한 수혜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나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띄운 슬라이드를 보면 아까 그 100위 표에서 네네네. 보면은 이제 넥슨이 1117개 김정주 넥슨? 회장이 아. 이제 애초 네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었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551개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저 회사 들어봤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비트맥스라고 비트맥스. 어이로 하는 맥스가 있는데 거기는 거래소고요. 아, 이 아이로 이건 하는 다른 맥스는 회사인가요? 아, 그 지금 소개하기로는 메타버스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군요. 위메이드는 게임 회사고 네오짓 네, 게임 회사고. 저것들은 뭐 많이 알려진 이 기업들인데. 밑에 보면은 비트맥스가 이제 7월 1일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강화하면서 보유량을 늘리겠다. 음, 그래서 이 7월 1일이라는 게 결국은 하반기가 시작한 날짜지 않습니까? 음, 금융위에서 올해 초에 그 법인의 그 코인 보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들은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반기가 되자마자 이렇게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비트맥스라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가능해진 건데 그렇죠. 지금 하반기가 2달이 채 안 됐는데. 근데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고 네네네.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비트맥스라는 회사는 이제 뭐 우리가 스트래티지가 되겠어라면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위험 요소들도 있고 네네네. 뭐 글로벌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거는 현대자동차도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대기업들이 그렇게 나서기야 하겠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 지주사들은 아마 좀 보유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건가요? 이 모든 가정은 네. 그 비트코인 비축이라든지 그 비트코인 그 기업이 비축하는 거든 미국 정부가 비축하는 거든 이 모든 비축 전략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거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사업적 판단인가 비즈니스 판단인가 하는 거는 뭐 저마다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누구나 이제 자기의 상식에 따라서 이제 상식과 지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게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르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그 웹3 블록체인 기술을 상징하는 어떤 그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무슨 쓰임새라든지 가치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 웹3나 블록체인 기술 전체의 상징, 전체의 대장주, 전체의 어떤 표상 이런 식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0이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다. 네. 네. 땅을 사서 성공한 기업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희소하고 뭔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이런 자산을 확보한다.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또 투자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 이제 만약에 네. 이제 아까 비트맥스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들께서는 회사 재정 상황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재정 상황하고 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지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본업 경쟁력도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능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이 기업이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이 철거 기업입니다. 부동산 뭐 건물 철거하는 그런 회사인데 8월 14일에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00만 엔의 영업 외수익을 거뒀어요. 다 팔았는데 다 팔면서 근데 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해 3월에 이사회에서 이 통과를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트레저리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 5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수익을 많이 거뒀죠. 네. 5억 원 정도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대표이사가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 특별히 고마워.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결단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주에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저는 라이브를 찾아뵐 건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거 하나 안내 드릴게요. 뉴스토마토 100만 구독자 달성했잖아요. 사실 근데 101만 구독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10,000명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만 드리기는 좀 죄송해서 콘서트 티켓을 한 장씩 드립니다. 지금 저 그 QR코드 찍으시면 사진 찍어서 들어가시면 8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티켓 드립니다. 오케스트라로 애니메이션 OST 들으시면은 정말 좋아요. 뭐 유튜브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감동이 또 있거든요. 이누야사, 원피스, 나루토,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이런 것들 중에서 좋아하는 이 OST 있으시면은 꼭 가셔서 매일 5분씩 하는 추첨 통해서 티켓 받으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연 이 편집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팟